2006년 11월 16일 오후 천안 성정동 주택가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던 당시 42세 여성인 정 씨가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방어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방 안엔 지문, 족적 또한 범인이 깔끔히 지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피해자의 목에 얇고 깊은 한 줄의 상처만 남아있었죠. 부족한 증거들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 경찰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러 남기고 간 DNA로 인해 결국 이 사건의 범인들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인들이 잡힌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연쇄살인 중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연쇄살인이 드러나게 된 것일까요? 먼저 2006년 사건 당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직장에서 절친한 사이인 동생이 당일 낮에 피해자 정 씨와 약속을 잡았었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는 정 씨를 걱정하며 그녀의 집을 찾아가게 되면서 시신은 발견되었습니다. 동생이 정 씨의 집으로 갔을 때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집안은 강도가 왔다 간 듯 모든 옷장이 열려있고 정 씨의 가방, 지갑 등 여러 물건들이 모두 열려있는 상태로 집안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정 씨의 시신을 본 동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곧바로 출동해 정 씨의 원룸에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몇몇 모조품 귀금속들과 지갑 안의 현찰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문과 족적은 범인이 깨끗하게 지워놓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변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경찰은 피해자와 1년 정도 교제해온 남자친구를 용의선상에 올려 조사하였습니다. 이웃들이 최근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잦은 싸움을 한 것을 목격했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남성은 사건 당일 회사 일로 동료와 지방 출장을 갔었던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며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를 풀어준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피해자가 사는 건물에 방문했던 가스검침원을 용의선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당일 방문한 가스검침원이 이상했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무엇이 이상했을까요? 키 175cm에 30대 초반으로 보였다는 이 가스검침원 은 가스업체 유니폼을 입고 가스 누출기를 가져 있어 이웃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검사도 눈으로만 대충 하고 검사를 마치고 서명을 받아가는 게 정상인데 이날 방문한 가스검침원은 서명도 받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천안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 지역의 가스업체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스업체에서는 남자 검침원은 없고 전부 여자 검침원이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이 남자 가스검침원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가스검침원을 찾기 위해 용의자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신이 부검한 거만이의 소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만이는 피해자가 목졸림으로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에서 정액이 묻어있는 특이점이 있다고 하였죠. 보통 지문과 족적까지 지우는 범인들이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범인의 표식이었던 건지 DNA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정액을 피해자 몸에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DNA와 용의자의 DNA를 대조해보면 되기 때문이었죠. 이제 용의자만 찾으면 사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지문과 족적, CCTV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을 때 갑자기 범인에 의해 도난당한 피해자의 휴대폰이 서울 상계동에서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안 되어서 전원이 꺼지게 되었죠. 경찰은 곧바로 이 잠시 동안 켜져 있던 휴대폰의 전화 기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훔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확인해 보았는데 이 범인은 아주 대담하고 특이했습니다. 전화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범인이 통화한 곳은 바로 성인 전화방이었습니다. 성인 전화방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성인 전화방은 요즘의 랜덤 채팅처럼 이곳으로 전화를 걸면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통화를 연결해 주는 곳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범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런 통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시간대에 상계동에서 성인 전화방으로 통화하려 접속한 모든 IP 주소 기록을 확보했고 수사하였습니다. 그렇게 상계동의 한 PC방에서 접속한 기록을 확인, 해당 PC방으로 출동해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범인의 얼굴을 보게 되었죠. CCTV로 본 범인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접속한 아이디의 정보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인적사항, 통신기록, 전과기록 전부 확인하였죠. 그는 당시 33살인 A씨였는데요. 확인한 그의 기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절도로 소년원 2회를 다녀왔고 18살 때는 차량 강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살에 강도살인을 저지른 이력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강도살인으로 징역 14년을 받았고 12년 수감 생활을 한 끝에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6개월 만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사건, 천안 원룸살인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이걸 보면 정말 교화라는 단어가 납득이 가시나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A씨를 추적하여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A씨의 DNA와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에 있던 정액의 DNA는 일치하였습니다. 체포 후 범인 A씨의 진술을 듣던 경찰은 다시 한번 더 놀라게 됩니다. A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던 것이죠. A씨는 출소 후 돈이 다 떨어져 사채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을 운영하던 B씨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B씨와 같이 투자를 하여 쫄딱 망한 둘은 범행을 모의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A씨와 B씨는 혼자 사는 여성을 찾으러 다녔고 B씨가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하여 혼자 사는 여성을 찾으면 계단에서 대기 중이던 A씨에게 가스 문제가 있다고 전화를 하면서 사인을 보내고 이 사인을 들은 B씨가 들이닥쳐 강도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정말 철저한 계획을 짰었네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들의 범행은 여기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전국 강도살인 미제 사건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았고 천안 원룸 살인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인 2006년 10월 30일 서울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50대 여주인이 살해된 사건이었는데요. 범인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술을 먹다 결국 강도살인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증거는 용의자가 먹다 뱉은 포도씨와 희미한 족적밖에 없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포도씨의 DNA와 A, B씨의 DNA와 대조해 보았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천안 원룸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보름 전 이미 서울에서 강도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들은 일주일 뒤 또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을 잡아놓았던 겁니다. 경찰에게 체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일주일 뒤엔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잡힌 것이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재판에 넘겨져 2007년 1심에서 강도살인, 특수강도 미수로 A씨는 무기징역, B씨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판에서 A씨는 그대로 무기징역, B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재판 결과에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둘의 형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A씨는 아까 이야기해드린 두 가지 사건에서 모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고 B씨는 한 건만 살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B씨는 천안 원룸 살인 사건에서 A씨가 살해할 때 본인은 피해자를 잡고만 있었다는 게 정상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B씨는 직접 살해한 A씨보다 정말 미미한 범죄인 걸까요? B씨는 만기를 채운다면 3년 뒤에 출소를 합니다. 혹시 가석방으로 이미 출소되어 여러분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인을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해서 저지른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형량이 이렇게 낮게 나오게 한 재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시다면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